촬영을 다시 하자. 자, 지수 함수. 자, 이렇게 5개의 주제로 나눠서 설명 들어갈 거고, 첫 번째 주제 함수고. 함수라는 거는 x에서 y로 가는 이러한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가 단 한 개씩만 대응을 하는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함수가 되겠지? 이런 건 함수야. 함수가 되는데, 뭐 일단 판단하는 거를 조금 보여주면 예컨대 이거는 함수니 아니니? 이건 함수가 아니지. 근데 얘는 왜?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함수가 안 되는데 왜 함수가 안 되죠? 그치? 그 집합 x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마다 집합 y에다가 화살표를 한 개씩만 쏴야 되는데 얘는 화살표를 쏘지 않았지.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안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자, 함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함수야 아니야?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 맞죠? 얘가 화살표를 안 받았는데? 그래도 함수야? 상관없습니다. 화살표를 안 받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얘는 함수가 돼. 이것도 함수고. 왜냐면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에 한 개씩만 화살표를 쐈으니까. 그러면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예를 더 들어볼게.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왜 함수가 안 되지? 그렇지. 1이 그러니까 원소 1이 화살표를 2개를 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함수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잘 봐. 집합 x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마다 집합 y의 화살표를 한 개씩만 쏴야 돼. 화살표를 한 개씩만 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고 얘는 함수가 안 돼. 이유가 뭐냐면 원소 3이 화살표를 쏘지 않았으니까. 얘는 함수가 돼. 왜냐면 1, 2, 3의 화살표를 다 한 개씩만 쐈으니까. 근데 얘는 함수가 안 돼. 이유가 뭐냐면 원소 1이 화살표를 몇 개 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함수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인데 화살표를 하나씩만 쏴야 돼. 하나씩만. 여기 몇 개 쐈어? 2개 쐈지? 왜 함수가 안 된다고? 오케이? 근데 이것도 그릴 수 있지 않아? 그릴 수는 있죠. 근데 함수는 아닙니다. 함수 아니에요. 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왜 아니냐면 화살표를 2개를 쐈습니다. 함수가 뭐냐?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설명이라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함수가 뭐냐면은 잘 봐. 함수라는 단어는 약 150년 정도 전쯤에 중국에서 넣어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함수라는 단어의 뜻과 수학에서 말하는 이 함수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거든요. 함이라는 거는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물함 할 때 그 함자예요. 상자라는 거는 기계장치를 말해요. 그래서 함수라는 어원은 뭐냐면은 함에다가 숫자를 넣는 거야. 이게 함수야. 함에다가 숫자를 넣는다는 건데, 함에다가 숫자를 넣는다는 거는 기계에다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기계 장치를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기계 장치가 있는데 이 기계 장치에다가 입력이 있고, 잘 들어, 중요한 설명이야. 출력이 있어. 그래서 어떠한 기계 장치에 입력을 뿅 하면 출력이 뿅 나오는 이러한 논리 구조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함에다가 숫자를 넣는다고. 함에다가 숫자를 넣는 거야. 근데 이거랑 이 설명이랑 정확하게 똑같아.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봐봐. 야, 함에다가 1을 넣었어. 띡! 입력을 했어. 띡! 나왔어. 입력을 했어. 나왔어. 어머나!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안 나오네.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출력이 나와야 돼. 입력을 하나 하면 출력도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입력을 했잖아. 출력이 없잖아. 출력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근데 얘는 왜 함수가 안 되냐면은 봐봐. 입력을 했지.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두 개가 나왔어. 한 개를 입력하면 한 개가 나와야 돼. 근데 한 개를 입력했는데 출력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왔잖아. 그래서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함수가 되는 게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잘못할 게 없잖아. 물론 얘가 화살표를 못 받았지만 상관없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게 입출력 기계장치인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게 수업을 많이 들었어야 되는 거고 다른 친구들은 이게 좀 익숙한 친구도 있고 아리송한 친구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지금 이렇게 가도 돼.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출력이 안 됐을 뿐이지 잘못된 건 없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기계 장치를 말하는 거야. 이게 함수야. 여기서 이제 설명이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단어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함수가 뭔지는 알겠어. 이런 걸 함수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또 주로 드는 소개팅 예시도 기억이 나지 않나? 그치? 남자 여자 등장하겠지. 뻔한 거 아니야? 등장하는데 그거 다 하다가 오늘 종치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략할게요. 아니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거 하면 오늘 띵 종쳐서 그냥 끝나. 지수함수 나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함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요. 이제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 자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때 x를 뭐라고 하죠?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x.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거는 이 원소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집합이야 집합. 정의역 집합이야 집합. 오케이? 그 원소 1은 정의역이 아니라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말하는 거야. 1은 정의역이 아니다. 정의역이라는 거는 집합 x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집합 y를 뭐라고 하죠?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4랑 5를 뭐라고 부르지? 지역. 함수값. 함수값. 그래서 F1은 4가 나오고 F2는 5가 나오고 F3은 5가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 이렇게 돼요. 함수값이라 부르고 그럼 치역은 뭐니? 저 함수값들이 함수값들을 잘 써. 함수값들을 모은 집합.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치역이라는 거는 내 집합인데 함수값을 모은 4랑 5가 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화살표를 받는 애들만 모은 게 치역이잖아.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간다. 이게 함수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게 입력은 하는데 출력은 두 개잖아. 그 함수가 안 된다고. 이건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게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함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인데 이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랑 기계 장치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이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거든. 함수를. 근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랑 똑같은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더 어렵지. 이게 훨씬 어렵지. 근데 알고 보면 똑같아. 똑같은 설명.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똑같다고. 알고 보면 이렇게. 요거 다음에 나중에 뭐가 나오죠? 기계장치가 두 개가 나오지 않니? 기계장치가 두 개가 나오잖아? 원투가 나와가지고 이식하지 않냐? 이거 뭐지? 이걸 뭐라고 부르지? 나 여기다 뿅 넣어가지고 여기다 뿅 나오는데 이거 뭐라고 부르죠? 기계장치가 두 개 나오잖아? 기본기 진짜 약하다. 기본기 왜 이렇게 약하지? 이거 뭐라고 부르지? 합성함수. 합성함수. 넣어서 나오는 결과물을 또 넣어서 또 나오는 함수 FG. 합성함수잖아. 본 수업 때 개념 설명을 다시 정리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할 때 개념 정리 다시 다 해줘야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함수야. 오케이? 아니 어떻게 할까요? 빨리
짚고 넘어. 어디가 헷갈려? 그러니까 넣어서 뿅 나오는 이런 걸 함수라고 한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인풋이 하나인데 아웃풋이 두 개면 안 돼요. 응? 인풋이 하나인데 아웃풋이 두 개면 안 돼. 소개팅으로 해줄까? 안 해도 되지? 그렇게까지는? 자, 넘어가자. 지수함수 가자. 자, 함수라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사실 소개팅이 가장 이해하기가 빠르거든. 이해도가 가장 높아서 보통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용로그에서 시간을 너무 소모했어. 지수함수 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잘 따라와. 지수함수는 함수인데 지수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말장난이죠. 그럼 지수함수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뭐가 등장한다는 얘기일까? 그 다음에는 어떤 함수가 등장할까? 당연히 로그함수가 등장하겠지. 지수로 만들었으면 로그로도 만들 거 아니야? 유추가 가능하지, 그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지수 다음에 로그가 나오잖아. 그럼 지수함수 다음에 로그함수가 나오겠지. 그럼 지수 방정식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 로그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지수 부등식 다음에 로그 부등식. 왜? 지수랑 로그는 친구니까. 자, 지수함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봐봐. 자, 그냥 쉬운 거 먼저 보여줄게. 이런 거 되게 익숙하지?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함수거든. 이런 거 3차 함수지. 4차 함수죠. 뭐 만약에 일반화를 시킨다면 좀 더 이제 복잡한 걸 한번 보여준다면 뭐 적당히 섞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지. 그래서 다항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x가 로 자리에 들어가 있거든.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 있지. 이런 거를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다항함수. 써라. 이거 내가 쓰라고 말을 해야 쓰니. 이런 애들을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라는 뜻은 다가 이제 많다는 뜻이고 항이 여러 개의 함수라는 뜻입니다. 항이 여러 개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이런 거야. 어머나 x가 여기 있었는데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요거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비슷하게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뭐 이런 것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니? 아니면은 뭐 이런 건 어때? 이런 것도 가능하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지수 함수. 그래서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려보고 이제 대표적으로 요런 것도 한번 그려서 두 개를 서로 비교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다. 너네 그래프 이거 지금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을까? 그릴 수 있니?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는데 일단 내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잘 봐.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천천히 해볼 테니까 천천히 이해하면 된다.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게 함수 그래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y절편.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x랑 y의 범위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x의 범위가 정의역, y의 범위가 공역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자 천천히 좀 볼게. 뭐 fx라고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함수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잘 따라와. 이게 x제곱인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할까? x의 범위. 그러니까 이제 정의역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 것 같아? 야, x에다가 양수 막 넣어도 되지. 뭐 1, 2, 3, 4, 5, 6, 7, 8 막 넣어도 되지. 음수 넣어도 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 다 가능하지. 그래서 이 정의역 범위는 모든 실수에서 됩니다. 정의역. 납득이 돼? 그 다음에 이 함수의 함수 값의 범위, 다시 말해서 공역, 그건 공역의 범위.
공역 이제 y의 범위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보다 크다. 그치. 자, 생각해봐. 얘들아, 양수를 거듭제곱 하는데 음수가 될 수 있니?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얘는 양수가 나온다. 양의 실수. 오케이? 일단은 요 두 가지 정도 체크하고 그림을 그려보자. 잘 따라와라. 처음이라고 하니까. F0은 얼마? 아, 수빈밖에 없어져. F0 1이죠. F0은 1이에요. 맞지? F0은 1이에요. 2의 연제곱은 1이에요. 한 다음에 1, 2, 3, 4, 5, 찍으시고 그 다음에 F1은 얼마? 2죠? 왜 이렇게 쉽습니다. F2는 4지. 이게 점점 찍는 게 버겁거든? F2는 4입니다. 그럼 F3은 8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F3은 8이니까 이게 좀 내가 이게 하는 게 좀 버거운데 근데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F-1은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 좀 낮아지지 않겠니? 그럼 F-2는 4분의 1이지. 그럼 여기 좀 낮아지잖아. 그럼 F-5는요? 32분의 1입니다. F-5는 32분의 1이야. 돼,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다 연결을 하면은 그래프 개형이 그러니까 이런 폼으로 이게 바로 지수함수의 개형. 지수함수의 개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2의 x제곱을 그리면은 이런 폼에서도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폼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요거를 보면서 여기서 몇 가지 특징들을 잡아낼 건데 자, 특징들을 좀 잡아낼게. 일단은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요. 공역은 양의 실수만 되고 또 눈에 들어오는 특징 같은 거 좀 있어? 특징. 무조건 0,1을 지나간다. 그치. 어우, 좋지. 0,1을 무조건 지나가죠. 0,1을 무조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특징이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X축의 회점. 그치. 근데 X축에 점점 가까워지잖아.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점근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내용은 좀 알고 있나? 점근선 이런 거? 네. 점점 가까워지는 선. 만나고 싶지만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지만 계속 가까워지는. 맞죠? 점근선. 이게 약간 짝사랑 같아. 계속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긴 하는데 절대 못 만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쵸? 점근선. 그 다음 이제 또 특징이 있는데 쉬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렇죠? 증가함수.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좀 있어. 그 다음에 뭐 굳이 하나 더 한다면 1사분면이랑 2사분면을 지난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 굳이 한 번 더 얘기한다면. 그래서 2의 x제곱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조금만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 지금 너무 대충 그려서 잘 그려볼게. 잘. 너무 대충 그렸습니다. 아니다. 일단은 좀 더 쉽게 가자. 잠깐만요. 좀 더 쉽게 갈게. 잘 봐. 방금은 설명을 하도 많이 해서 좀 대충 나왔는데 제대로 그려볼게. 2의 x제곱 그래프는 개형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잘 따라와. 여기 1을 무조건 지나가요. 1 지나가고 fx는 2x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 정의역은 모든 실수. 그러니까 정의역이라는 거는 이 가로의 범위를 말하는 거고 공역이자 치역은 양의 실수. 여기 위쪽만 나오죠? 음수를 못 내려가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증가함수. 증가함수에다가 0,1을 지나가고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만 나오지. 근데 밑을 살짝 바꿔볼게.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럼 gx를 이렇게 바꿨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0,1을 지나간다. 여기가 좀 더 힘이 세잖아. 3을 곱하잖아. 얘는 2를 곱하는데. 그래서 주황색은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더 세게 올라가. 그리고 더 급하게 떨어져.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떨어져.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지금 어디가 이거? 그러니까 요거 괜찮아? 그러니까 2를 여러 번 곱하는 거랑 3을 여러 번 곱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빨리 커질까? 당연히 3이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커진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의 x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설명 이해가 돼? 그리고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떨어져. 3분의 1을 여러 번 곱하면 되는데. 그럼 만약에 4의 x제곱은 어떻게 될까? 예컨대. 그럼 예컨대 h를 4의 x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노란색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냐? 더 극단적으로 되겠죠. 그럼 h는 노란색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h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모양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fg 다음에 어떤 거 써야 되지? k라고 할까? 뭘 써야 되지? K 정도 쓸게요. 문자가 쓸만한 게 없어서. 자, 예를 들어서 KX를 그러면 2번에 반대로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반대로 되겠지. 얘들아, 이게 지금 등식하고 좀 빨라야 되는데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냐? 맞죠? 그러면 얘랑 초록색은 무슨 관계? 기본기가 너무 바닥이네 지금. Y축됐지.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얘는 초록색이랑 이렇게 나옵니다. 어우 이쁘다. 그래서 KX는 2분의 1의 X제곱이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면서 F 마이너스 X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굳이 이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안 해도 2분의 1을 반복해서 곱하는 거잖아. 그럼 x가 커질수록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2분의 1을 자꾸 곱하는데? 설명 납득이 되니? 2분의 1을 자꾸 곱하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이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간다. 됐어?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뭐를 할 것 같아?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그 다음에 평행이. 그렇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얘를 갖다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얘를 양옆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일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여줄게. 근데 지금 이거는 이해가 되니?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 이 특징들 다 알아야 된다. 정의역, 공역, 0,1 지나가는 거, 점근선 x축인 거, 증가함수인 거 다 알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좀 움직여 볼게요. 움직인다 이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거 근데 너네 그 그 수상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그러니까 집합 들어가기 직전에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좀 하지 않았어? 막 움직이는 거? 왼쪽 오른쪽 움직이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야 그건데 일단은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봐. 가장 쉬운 게 2의 x제곱이라서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할게. 가장 쉬운 거. 자, 지금 이제 지수함수의 이동입니다. 이동. 여기가 1이고 자, 이게 초록색이고 잘 따라와. 자, 이렇게 생각할게. 얘를 갖다가 움직일 거야. 일단은 왼쪽 오른쪽을 먼저 보여줄게요. 왼쪽 오른쪽. 이거 제목을 예컨대 근데 사실 왼쪽 오른쪽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쟤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순간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크게 변화는 없거든 사실. 왼쪽 오른쪽은. 왼쪽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는 왼쪽으로. 야 x 자리에 x 더하기 1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는 사실 크게 변화는 없는데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거거든.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어 사실은. 이걸 왼쪽으로 한 칸 민다고 해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값은 달라지겠지. 여기 얼마나 나오면 돼?
0을 넣으면 2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한 칸 미는 거지. 그러면 이제 좀 더 차별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대신에 여기는 얼마인데? 2분의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위아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왼쪽, 오른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위아래가 되게 중요한데 예컨대 다 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더하기 1 이렇게 있습니다. 눈 아파? 만약에 플러스 1이 붙었어. 그럼 얘 어떻게 될까? 위로 한 칸.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지? 점근선. 그래서 위로 한 칸 올려주면은 이렇게 뼈하고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될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2가 되고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쟤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점근선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내려가고요.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밑으로 깔린다. 그러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괜찮냐? 요거를 갖다가 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연습장에다가 몇 개만 좀 더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최대 초수는 이게 너무 쉬워서 일단은 몇 개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쌤, 저기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저거 왜 저렇게 되는지 잠깐만. 잘못했네. 미안해. 미안해. 다시 설명해 줄게.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빈아 잘했어. 잠깐만 미안해. 잘못 설명했어. 여기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라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거든. 그래서 미안.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정확히 말해서 F0은 0. 원점 지나가죠. 오케이. 자 일단 몇 개를 더 해볼게요. 자 연습용으로 몇 개를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야 이런 걸 한번 그려봐. 시간을 잠깐 줄게. 연습장에다가 그려봐. 그려봐 한번. 그려봐. 몇 개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넘어가자. 시간 많이 못 줍니다. 잘 끼워줘야 돼. 연습장에다가 계속해. 해봐. 시간 많이 못 줘. 공지 들고 다녀. 그래도 다 그리지. 해봐. 빨리빨리 그려. 점근선 먼저. 얘들아,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이거든? 점근선 먼저 잡고 들어가. 항상. 자꾸 연습해. 뭘 펴는 거 되게 이쁘게 진짜 야, 너 둘이 마찬가지야. 그림 나오니? 동시에 그림 나와. 이거 그릴 수 있어? 정리해줘. 헷갈리는 거. 뭔가 그림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공부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냐면은 이제 입력하는 범위가 정의역이고 그다음에 공역은 출력으로 나오는 그 결과물의 범위가 공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정의역은 x의 범위고 공역이면서 치역은 y의 범위. 그러니까 x의 범위가 y의 범위. 근데 아까 전에 그 X 하나가 Y 하나를 지칭이라는 분명을 하셨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 처음으로 많이 되는데 높여질 수 그건 함수가 아니야.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인풋은 하나인데 아웃풋은 두 개니까. 달라져요. 그냥 도형인 거지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가 아니고 뭐라고 딱히 용어를 지칭하진 않아. 그냥 그래프로 그렸을 뿐이지 그게 함수인 거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원 있잖아. 원은 함수가 아니지. 원을 쓰고 왜냐면 x 하나에 y가 두 개가 나오잖아. 그건 함수야. 그래서 이거는 함수인데 다시 이거는 함수인데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가 되는데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인풋은 하나인데 아웃풋은 두 개를. 입력이 하나면 출력은 반드시 한 개로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되는 게 이쪽 입력이랑 저쪽 입력이 똑같을 수는 있잖아. 입력이 달라도 출력이 똑같이 될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입력이 달라도 출력은 똑같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입력은 하나인데 출력이 두 개 나오는 건 절대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야. 그러니까 얘를 넣든 쟤를 넣든 결과값이 똑같이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입력은 하는데 출력이 많으니까. 공역은 이 y값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말하기로 해가지고 치역은 실제로 나오는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x에서 y 여기가 1에서 4, 5, 6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봤어. 그러면은 1, 2, 3을 모아놓은 게 정의역, 4, 5, 6을 모아놓은 게 공역이거든. 근데 실제로 6은 결과물이 안 나왔지. 결과물이 나온 거는 얘랑 얘죠. 그래서 공역은 4, 5, 6이지만 치역은 4, 5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역은 나올 수 있는 범위를 말을 하는 거지만 치역은 실제로 나온 값만 모아놓은 거야. 그걸 왜 분류해줘요? 왜냐면은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범위랑 실제로 나오는 값의 범위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는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나올 수는 있지.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 보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자판기 같은 거 생각해봐. 자판기에 있는 모든 음료수는 다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사이다랑 주스를 골랐어. 그럼 커피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올 수 있는 범위랑 실제로 나오는 범위가 다르지 않아? 같을 수도 있지. 다를 수도 있고. 구별을 해야지. 나올 수 있.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를 봐봐.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실제로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 나오진 않잖아. 얘들아, 나 갈게. 이거 영수했죠. 설명해주고. 잠깐만요. 얘들아, 일단은 요 그래프 먼저 설명해주고. 자, 여기 갑시다. 보면은 이제 지수함수 파트에서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점근선이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개념 설명 마저 더 해줄게요. 자꾸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점근선을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잘 따라와. 다 따라서 그려라. 따라서 그립니다. 위로 툭 올라갔지. 위로 툭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이 값이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근데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얘는 이렇게 나오지? x에다 0을 넣어주면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계속 가보자. 얘도 이제 거의 비슷한데 얘가 이제 점근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은 자, 이런 포맷이 나오고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얘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볼게요. 얘는 보면은 점근선이 1이잖아. 자, 하나씩 봐봐. 점근선이 1이잖아. 이렇게 있고 대신에 여기가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지.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시원이 지금 따라왔냐?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맞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봐봐. 얘는요. 그러니까 점근선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점근선이 마이너스 2로 나오지 않아? 맞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3분의 1로 돌릴 수 있지. 3분의 1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3분의 1로 돌아가면서 요 점의 좌표는 얼마죠? 마이너스 요 점의 좌표는 잠깐 이게 아니라 수빈이 말대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됐어? 근데 얘기해. 괜찮아, 얘기해. 이거 왜 Y축이랑 나면 이거 답은 X에다 0을 넣었어. 이게 잠깐만. 나 왜 이러지? 미안해. 맞아. 정신을 못 차리네. 맞습니다. 여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더 해줄게. 자, 보면은 우리가 지수함수를 보통은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A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됩니다. A가. 근데 왜 A가 양수가 돼야 되냐면,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A가 음수면 좀 곤란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한번 생각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2의 X제곱이야. 그럼 이게 부호를 설정하는 게 되게 애매하지 않아? 야, 만약에, 자, 생각해봐. 이게 홀짝만 넣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 0.5. 이게 되게 애매하죠. 그치? 그게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F에다가 3분의 1을 넣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 3분의 1제곱이거든. 그럼 이게 정의가 잘 안 된다고. 부호가 애매하잖아. 그럼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 얘기하기가 힘들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A에다가 양수 조건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호가 잘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구별을 할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실은 A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있잖아. 이런 경우는 A가 1보다 클 때는 요 지수함수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범위가 자 정확히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지수함수가 감소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1보다 크면은 증가하고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감소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은 지금 좀 이해가 돼? 요런 게 이제 평행 이동이고. 그럼 내가 요거 다음으로 A가 1이면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줄게. A가 1이면 어떻게 될까? 일자 수평선이 됩니다. 수평선. A가 1이면 의미가 없는 게, 자 생각해봐. A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뭔데? 1이지. 그거 어떻게 생겼어? 수평선. Y는 1,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지수함수인데, 평행 이동을 설명을 했으니까 대칭 이동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잘 봐. 잘 봐라. 기준이 되는 거는 항상 2의 X제곱으로 잡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 설명해 줄게요. 지금 아직 3번이야. 지수함수의 이동 안 끝났어. 3번이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문제 풀이로 넘기겠습니다. 대칭 이동까지. 얘가 기준이야. 해봐. 요거를 편의상 fx라고 하겠습니다. 왜 1이지?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그냥 상상해봐.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요거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니까 수식은 이렇게 돼.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너네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 x축으로 대칭 이동. 맞죠? x축으로 대칭 이동. 원점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아니 원점이 아니라 y축으로 가면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그렇죠. 맞아. 그래서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은 이런 포맷이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면은 y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은 2분의 1의 x제곱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정연이 말대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괜찮아.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y축으로 대칭 이동하는 거야. y축. 물론 얘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 맞죠?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게. 노란색을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될까? 노란색을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노란색을 만약에 y축에 대칭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노란색 그래프가 뭐 이런 포맷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거를 노란색을 다시 y축에 대칭 이동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얘는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오케이? 노란색을 y축에 대칭 이동한 거다. x축에. 자 그럼 물어볼게. 이거는 원본 그래프가 초록색이잖아. 이 원본을 자 이렇게 쓰자. 이거 원본이라고 할게요. 원본을 어떻게 움직이면은 핑크가 나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원본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잘 봐. 야, 원본이 있어. 원본이 있는데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 앞쪽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y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노란색이 나오지. 그치? 노란색이 나오니까 y축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원점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가 두 개가 붙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지금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설명을 다 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예제 몇 개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최대치도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벌써 4시간이야. 예제 몇 개만 좀 풀어보고 아니 예시 몇 개만 좀 더 보여줄게. 이거 지워도 되냐?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자 즉석에서 예시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는데 몇 개만 한번 해볼게. 이거를 y 방향으로 두 칸을 움직인 다음에 y 방향으로 두 칸을 움직이고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구해봐. y 방향으로 두 칸 가고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 어떻게 될지.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을 좀 섞어보자고. 둘 다 해봐. 그림도 그리고 식도 세워봐. 어떻게 해볼까?
연습 좀 해보자. 저거 연습하고 최대치수 설명하고 쉴게요.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오늘 버려야 되겠어. 방정식이랑 부등식 버릴게. 방정식이랑 부등식 버리고 지수 함수까지만 일단 갈게요. 그러면 방부는 저기 내일 하자. 지금 오늘 시간 없어서 못했죠. 그냥 요거 연습만 하고 왜냐면 지금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나왔니? 자, 저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수식도 좀 한번 보여줄게.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다시 봐봐. 얘를 자, 천천히 가보자. Y축의 방향으로 두 칸을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축으로 두 칸을 움직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거를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을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최종 결론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원래 원본 그래프가 자 편하게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위로 두 칸 올렸지. 위로 두 칸 올리니까는 대략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야. 납득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얘를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그럼 어떻게 대칭 이동하죠?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죠. 그치? 그러면 얘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Y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 맞지? 근데 Y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점근선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아. 이렇게. 그 옆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한 칸 한 칸을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될 거야. 마지막 것도 좀 이해가 돼? 좀 헷갈리지 않아? 괜찮아? X로 한 칸, Y로 한 칸. 이렇게 될 거잖아. 이런 거 그릴 수 있겠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쟤는 그냥 여기다 대충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핑크로 나옵니다. 점근선이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오케이? 마지막 이 노란색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지수 함수를 움직이는 거야.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하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은 이게 너무 쉬워서 설명을 거의 안 해줘도 되는데 최대량 최소가 나오거든. 근데 지수 함수는 너무 쉬운 게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 무조건 범위의 양 끝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그냥 생각을 해봐. 이게 너무 쉬워서 사실 설명을 안 해줘도 되는데, 초록색 그래프를 한번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록색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최대량 최소는 범위의 양 끝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치? 그래서 사실 따로 설명을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무조건 범위의 왼쪽, 오른쪽 양 끝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설명을 따로 안 할게. 5분만 쉬었다 하자. 좀만 쉬자.
현금 안 들고 다녀. 집에 갈 돈이 없어요. 아, 어떡하지? 아니, 내 현금이 없어. 있는 애들 찾아봐. 계좌? 계좌? 아니 그러니까 카드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 교통카드가 안 돼요. 결제만 되는 걸로. 돈을 뽑을 수가 없어? 돈이요? 그러니까 현금을 뽑을 수가 없는 거야? 카카오머니도 돈 뽑을 수 있어요. 저 현금 있긴 한데. 2,000원 있어? 2,000? 야, 내일 2,500원을 갚아. 현금으로요? 아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현금이 이때 2,000원이. 제가 현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집에? 아, 그러면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사먹으면 되잖아. 간단하고. 네, 2,000원 내려줘. 내가 커피 하나 사주겠다. 와. 내가 현금이 있으면 주겠는데 현금을 안 써가지고 나도.
스키는 그냥 뭐 내가 복서 이 스키는 그냥 올 수 있는 스키. 하자. 일어나. 하자. 엄마 정신 차려. 일어나. 해줄게. 태희야 일어나. 다시 가자. 30분 남았다. 10원 너희 새끼야. 가자. 시은? 못 들은 걸로 해줄게. 갑시다. 뭐라 했어요? 몰라. 들었어. 갈게요. 짐수 함수에 이제 문제풀이에다가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정상이 되면 해주겠어. 저요. 컨디션 회복 좀 해봐. 간다. 가자. 결승에서 1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까 전에 이런 거 여러 번 설명해줬으니까 2번부터 갑시다. 얘들아, 딱 30분 남았는데 요거 30분 만에 문제풀이만 좀 쭈루루 한번 해봅시다. 필수예제 7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끌고 가줄 테니까 여기 오늘 나가는 범위까지는 너네가 반드시 복습을 해와야 된다. 당장 내일이면은 이제 방정식, 부등식도 나오고요. 로그 함수도 나오고 하니까. 자, 필수 예제는 없을 거예요, 지금? 조금 섞어보려고. 필수 예제는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요. 자, 조금 더 섞어볼게. 자, 일단은 2번, 그러니까 조금씩 섞으면서 갈게요. 2번 한번 봐봐, 필수 예제니까. 관건은, 너네 컨디션에 따라 달려있다. 얼만큼 애들이 잘 따라와 주느냐. 근데, 지금 우리 반 상태를 보면은 거의 뭐 5분에 한 번씩 잠을 깨우기 때문에 5분에 한 번씩 잠을 깨우면 나도 지쳐서 못 갑니다. 발목을 붙잡지 마시고 빨리 좀 가자고 제발. 오케이? 잠 좀 깨. 야, 두 문제 풀 때마다 잠 깨라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 가자. 필수예제 2번. 야, 그렇다고 애들이 다 자는데 내가 혼자서 막 할 수는 없잖아. 그럴 거면 수업을 뭐하러 해? 이거 수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애들 다 쳐 자는데 뭐하러 수업해? 시험부터 일어나서 그럴까? 알았어. 자, 졸리면은 이제 정현이 말대로 일어나서 수업 듣는 걸로 합시다. 자, 2번 간다. 자, 봐봐.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을 섞어서 한다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움직여보자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 건데 X 방향으로 한 칸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X 방향으로 한 칸을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런 거는 괜찮니? 요렇게 가면 된다. 그 다음에 얘 또 Y축으로 움직이는 거지.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Y, 그치?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맞아. 다시 설명할게. 자, 다시 설명할게. 요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잠깐만, 다시 설명할게. 요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데,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불편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불편하니까, 요런 식으로 써도 괜찮지? 이런 식으로. 용준 됐냐?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자, 2-3번 한번 가보자. 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나오면 돼. 맞죠? 너네 자는 동안 내가 세팅 다 해놨어. 자,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X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자, 이렇게 움직이겠죠?
괜찮니? 도영이 준혁이 따라오냐? 그럼 이렇게 가는 거고 y 방향으로 b만큼 가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정근선을 먼저 따져봐. 여기가 2잖아. 2니까 사실 b에다가 얼마를 주고 싶어? 2를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요점을 지나가지. 그치? 요점을 지나가니까 얘를 뭐 fx라고 한다면 f-1은 4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게.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게 4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게 4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럴 수 됐죠? 됐지? 네. 그러면 1 빼기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를 하고 한 장 넘겨보자. 한 장 넘겨서 3번을 한번 가봅시다. 3번. 자, 3번을 한번 봐. 요거는 이제 그래프가 되게 지그재그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하나씩 한번 좀 따져보는 건데, 자, 천천히 한번 보자. 자, 천천히 한번 봐봐. 천천히. 여기다가 1이라고 해도 되지. 맞지? 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여기 y는 이제 3x제곱이니까 0,1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은 요 점은 이제 노란색 직선이 45도 직선이거든. y는 x. 그럼 요 점이 1,1인 거 눈에 들어와? 괜찮니? 한신데? 그럼 여기 a가 1이지. 그렇지. 이런 거 따라왔어. 그럼 여기가 1이야. 자, x좌표가 1이야. 그러면 요 점은 얼마가 돼? 그렇지, 잘한다. 3이 나오네. 따라오네. 그럼 얘가 3이지. 그럼 쭉 가면 여기는 이제 3,3이 나오잖아. 3,3이 나오니까 쭉 내려가면 b는 3이 돼. 이런 것도 납득이 돼. 이런 거 되냐? 놓쳤으면 빨리 말을 해야지. 다시 설명한다. 여기가 1인 거 돼야 되는 거야? 거기 되는데 3.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1인 거 됐어? 쭉 가면 여기 x좌표 1이지. 그럼 x가 1이면 y가 3인 거 돼? 돼, 안 돼? 그 y가 3이니까 여기가 3,3이지. 3,3이니까 3 나오는 거 돼?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 x좌표도 3이죠. 그럼 x좌표가 3이니까 y는 얼마가 나와? 27. 맞지. 납득이 되니? 네. 그럼 y좌표가 27이니까 여기가 27,27이지. 쭉 내려가면은 27. 잘했어. 어때? 괜찮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수현이 따라왔니? 계속 가자. 기훈이 따라오는 거 맞지? 안 되면 얘기해야 된다. 3-2번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3-2번이요) 집에 가서 복습 좀 해.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해야 수업 따라간다.
킨더 초콜릿 맛있어? 많이 드시려요? 어? 키워 됐어? 저안 좋아요. 키워하자. 아, 오네. 밥 나왔네. 풍거 좀 먹었어. 예? 그래? 찌찌 먹어가지고. 가보자. 가보자. 키워보자. 단 한 명이라도 나오자고 했으면 3-2번이요. 넓이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쵸?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1인 거 눈에 들어오지? 그치?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요. 2의 2x제곱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4의 x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4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x에다 얼마를 넣으면 여기 4가 나오겠어? 당연히 1이죠. 잘한다. 그럼 여기 a가 어떻게 되냐면 1,4가 나옵니다. 왜? 맞지?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2의 x제곱이잖아. 근데 y좌표가 4로 나오려면은 얘는 2,4라고 괜찮지? 그치? 2,4.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4죠? 그래서 넓이 x는 2변 b의 절반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 4번으로 가서 현진아. 자, 배수관계를 비교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지수함수 몰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냥 비교만 가능하면 되거든. 자, 좀 생각을 해보자. 복잡해서 계산으로는 이제 못합니다. 계산으로는 못하는 거고.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도 되는데 일단은 좀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밑을 통일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자,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방법은 뭐냐면 계산을 할 수 있는 폼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 거듭제곱을 한다. 근데 지금 보면은 3, 4, 5잖아. 그러면 최소 공배수 대충 한 60 정도. 그러니까 3개에다가 60제곱을 한다고. 그럼 60제곱을 하면은 계산이 가능한 폼으로 바뀌지. 그치? 근데 문제는 계산이 되기는 되는데 만약에 60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산이 되기는 되는데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일단 양변에 60제곱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뀌고,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고,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지. 그럼 당연히 얘가 1등, 2등, 꼴찌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수만 가지고 하려면 저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지금 지수 함수를 배웠으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지수 함수로 푸는 걸 한번 보여줄게. 얘를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잘 따라와. 증가함수지. 그러면 사실 요거 3개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 3개 중에서 제일 큰 게 1등이잖아. 얘가 증가함수니까.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기 때문에 요거 3개 중에서 제일 큰 게 1등이야. 그럼 요거 3개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이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1등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단순히 지수로만 계산을 하려면 양변에 60제곱을 하는 게 맞는데 얘가 지금 증가함수잖아. 그러니까 x가 제일 클수록 y도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 쟤도 이제 보면은, 자, 봐봐. 얘는 이제 10분의 1인데,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그럼 10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고, 쟤는 그러면 10분의 1에, 가만히 있어. 3분의 2제곱이지. 이거 맞니? 이거 다 뭐하냐? 그럼 저 세 번째 거는 뭐야? 원래는 10분의 1의 세제곱인데 저기 루트 기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거듭제곱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럼 2, 3, 4의 최소 공배수니까 대충 한 그렇지 않나? 한 12제곱 정도 해도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12제곱을 한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8 나오지, 그렇지? 그 다음에 만약에 12제곱을 한다라고 치면은 9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니? 오히려 왼쪽이 제일 크잖아. 이게 제일 크지. 그래서 얘가 1등, 그 다음에 여기가 2등, 그 다음에 여기가 꼴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밑이 10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이니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서, 편의상 gx를 10분의 1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x가 커질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폼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지. 요거를. 그럼 만약에 내가 1등을 고르고 싶어. 그럼 x가 작을수록 유리하지 않아? 이건 납득이 되냐? 얘가 감소하는 폼이니까 x가 작을수록 오히려 더 숫자가 크다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고르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얘가 가장 작지. 그치? 얘가 가장 작으니까 얘가 제일 크다고. 오히려. x가 가장 작잖아. x가 가장 작으니까 이 토탈 함수값은 오히려 얘가 1등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제곱을 통해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래프를 생각을 해서 증가냐 감소냐를 따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대성관계야. 야, 그 옆에 있는 거 4-2번 그냥 넘어갑시다.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좀 한번 볼래? 필수예제 5번 좀 한번 읽어봐. 5번 해봐요. 요번에 다 넘어가고. 5번 해봐, 5번. 좀만 고민해봐. 자, 요거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줄 수가 없어서 포인트는 딱 하나. 양쪽 끝에서 나온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거만 알면 돼. 무조건 양쪽 끝에서 나온다. 무조건. 자, 보여줄게. 제가 그것만 이해하면 끝이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줄게. 플러스 1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어쨌든 여기가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플러스 1 신경 쓰지 마. 그럼 얘는 이런 폼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X축이랑 Y축에서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 그냥 공중에 띄어서 그려. 공중에 띄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X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툭! 잘 따라와. 툭!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1. 이건 납득이 되니? 그럼 당연히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 왼쪽 끝점에서 최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F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미니멈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F-2니까 이런 식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자, 그 옆에 거 볼게요. 옆에 거는 조금 난감하지 않아? 기훈? 센터 문제 어떻게 풀고 싶니? 그 옆에 문제 어떻게 풀고 싶니? 2 마이너스 2x 제곱을 바꿔서 그렇지. 바꿔서 간다는 생각. 잘했어. 지금 보면은 이거 한 번에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얘를 조금 바꿔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와. 준영이 따라오는 거 말이야. 2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x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정연아? 이런 공식. 그래서 여기까지 바꿔놓은 다음에 4분의 3이니까 감소할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잘 따라와. 그럼 감소를 하면서 양쪽 끝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끊어주고 얘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여기에서 최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용준이 괜찮네? 여기에서 미니멈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최대에다가 당연히 F-1을 주고요. 그래서 3분의 4가 나올 것이고 최소에다가 F1을 주고 그래서 4분제 3 이렇게 나와.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겠어? 그 옆에 거 볼게요. 자, 계속 설명 들어간다. 5-2번인데 이거잖아. K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제가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얘들아 10분밖에 안 남았어. 좀만 더 참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이잖아. 이런 공부 맞지?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최대한 맞지?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되고 F1이 되니까 그럼 F1은 K 더하기 4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5를 주시고요. 그러면은 K는 자연스럽게 아마 1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왼쪽 끝에서 미니멈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미니멈이라고 하면 F-2니까 그러면은 저놈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K가 5, K가 1이니까 이런 폼으로 가는 겁니다. 어때? 됐지? 자,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이거 고민해봐. 6번. 필수 예제 6번을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풀 수 있으면 풀고.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해보자. 자, 해볼게. 자, 6번 한번 같이 볼까? 오른쪽 문제. 자, 최대나 최소나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자. 조금 다른 게 얘가 지금 2차함수잖아. 그럼 2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현진아? 완전 제곱. 그렇지, 완전 제곱이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를 한진이 말대로 이런 폼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보다는 큰걸 같잖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얘는 이제 3분의 1의 지수 함수 형태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개형이 이렇게 나오잖아. 3분의 1이니까. 이런 거 좀 납득이 되니? 그치? 근데 저 지수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형태로 나오죠. 맞아?
이건 납득이 돼? 그럼 마이너스 3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자 다시 봐봐. 요 지수는 뭐 사실 얘를 그냥 뭐 t라고 치환을 해도 됩니다. 헷갈리면 여기다 t라고 써줄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고 아, 응? 아니 그러니까 쟤를 t라고 치환을 하면 t는 이제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 지수를 t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t는 마삼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당연히 최대값이 나오지 않아. 맞죠? 최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최대가 얼마냐면 이거를 최대가 이제 요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최대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얘가 지금 사실 합성함수를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얘기 안 해줘. 여기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니까 범위를 보면은 지수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지수의 범위가. 근데 지금 요 곡선이 밑이 3분의 1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면 얘는 왼쪽 끝점에서 최대가 나올 거 아니냐. 납득이 되지,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27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 사실 최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최소가 없냐면은 야 여기가 계속 커진다고 생각해봐. 그 y는 어느 쪽으로 가? 0에 가까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x축이 이렇게 깔리잖아. 이렇게 깔리는 거고 이렇게 쭉 내려가도 최소는 없잖아.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뿐이지. 오케이? 그래서 최소는 없는 거야. 최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옆에 문제 볼게요. 자, 빨리빨리 좀 가보자. 자, 이거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fx라고 다시 한번 매긴 다음에 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6을 주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얘는 밑이 2잖아. 밑이 2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하는 폼이겠지? fx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밑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자고요. 밑이 2니까 이런 개념을 하나 생각을 하자고. 근데 보면은 이거를 헷갈리니까 이제 t라고 한번 써볼게. t라고. 그럼 t라고 써주면 이 2차 함수 t는 이렇게 생겼죠. 잘 따라와. 이게 합성함수라서 좀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가 대칭축인데 x의 범위가 1부터 4잖아. 잘 따라와. 1부터 4니까 얘가 1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요 지수를 t라고 치환을 했어. 그러면 t는 그래프가 U자포물선인데 x의 범위가 1부터 4잖아. 그래서 1부터 4까지 범위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가 t가 가장 커지고 이때가 t가 가장 줄어들지 않아? 그러면 이때는 t가 얼마냐면 잠깐만요. t의 미니멈이 마이너스 6이지. 이건 납득이 되니? t의 맥시멈은 얼마인데? x에 4 넣어봐. x에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 아닌가? 아니야? 이거 좀 어렵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 지수를 t라고 바꿨습니다. 그럼 t는 지금 이렇게 생겼지. 근데 x의 범위가 이거잖아. 그러면 이러한 x의 범위에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건 좀 납득이 돼? 됐어? 그러면 t의 범위가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지수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밑이 2니까 이렇게 생겼지. 근데 t의 범위가 이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 최대가 되냐면 이때가 최대가 되고 요즘 헷갈릴걸? 합성함수라서 이때가 최대가 되고 이때가 최소가 되고. 그래서 최대는 요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갈 때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는 잘 따라와야 돼. 이렇게 되고요. 최소는 요 지수 자리에 지수의 최소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일 때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니멈은 2에 이렇게 된대. 알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라서 좀 더 어려운데 한두 개 정도만 더 풀고 마치겠습니다. 7번 좀 한번 볼게요. 한두 개만 더 하고 마칠게. 필수일 때 7번 봐봐. 되게 빨리 오는구나. 야, 너 한번 쏘고 5분 남았어. 진짜요? 야, 저기, 야, 가방. 아니, 애들 지금 꽉 차 있어. 저기, 가방만, 아니, 5분만 참아줘. 5분만. 오케이? 5분만. 자, 이렇게 있잖아. 자, 7번 갑니다. 그 7번 보면은, 자, 7번이요. 0부터 2일 때 저거에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합성함수네 3의 x제곱을 치워놨다. 잘 따라와. 어려워. 어이자. 어머나 합성함수다. 그러면 3의 x제곱을 t로 돌려. 잘 따라와. 3의 x제곱 t로 돌려. 근데 x가 이거잖아. 그러면 t의 미니멈이 얼마니? t의 맥시멈은 9죠. 그래서 t로 돌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거 이해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아예 편의상 ft라고 하겠습니다. 됐어? 그럼 ft의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기는 맞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러면서 대칭축에다가 얼마를 주냐면 이렇게 준다. 근데 x장초의 t의 범위가 1부터 9까지잖아. 좀 어렵다 지금. 1부터 9잖아. 1부터 9니까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때 맥시멈 2차 함수랑 지수 함수로 섞은 거야. 그래서 최대는 오른쪽 끝점. 이거 어려워 지금. 최소는 꼭지점. 2차 함수랑 지수 함수를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F9에다 최대, F3에다 넣으면 된다. 오케이? 네, 잠깐 T 보면 왜 이랬을까요? 왜냐면 X의 범위가 0부터 2라서. X가 0부터 2. X가 0부터 2. X가 0일 때 T가 최소가 되지 않아? 이해되지? X가 2일 때 T가 최소가 되니까. 그래서 1부터 9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조금 하고요. 끝내줄게요. 자, 일단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사실 뭐 내가 많은 것 같지만 고생, 솔직히 씨 내가 다 고생했지. 고생 많았고요. 저기 우리 그 내일이잖아. 내일 올 때까지 암만 못해도 너네 58초까지는 풀어와야 된다. 가능하겠냐? 시원이 가능하냐 이거? 58초까지 어떻게든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일 오면은 아마 되게 빠듯할 것 같아. 내일 오면은 저기 그 지수함수 이제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부장하거든? 그래서 방정식이랑 부등식 한 1시간 정도에 끝내야 되고, 그 다음 로그 함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 해가지고 뭐 샬랄샬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로그 방정식이랑 로그 부등식까지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함수 저기 지수로그 종합해가지고 한 너네가 1시간 안에 볼 수, 1시간 안쪽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내가 시험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 1시간 안쪽에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중간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주말에 놀지 마시고 지수 로그를 복습을 해옵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다. 여기까지. 고생했다. 쉬운 직접 배워. 당연히 고생 많았어. 학습 개념이 좀 약해.
빡치네. 기록기. 아르시네. 복습 좀 해. 집에 가서 복습해. 네. 집에 갈게요. 어이 고생했어. 집에 갈래요.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닷바람 좀 쐬고 왔나? 야 좋겠다. 야 거기 커서. 아유, 부러지네. 비 지역이 엄청 많이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MS 뭐 어쩌고 나오고 나무를 맞아가지고 야 가서 애들이랑 밥이나 먹고 와. 밥 먹어야 돼요. 야 너 같이 가. 아니, 어차피 같이 안 가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 준이야 너 좀 챙겨주라 좀. 친구들이랑 같이 가 마음이 없어요. 태야 뭐 좀 먹고 와. 응. 아침에 영어 하는 게 좀 빡세. 아침에? 그러니까 좀 체력적으로 힘든 거 아니야?